우리가 다음 세대, 앞으로 10년은 뭘 정말 중요하게 할까? 저는 금융이라고 봐요. 투자하기 가장 좋을 때는 언제? 지금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존 리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배우질 않죠.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교육을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직장에 있을 동안에도 대부분 돈 얘기를 안 하죠. 그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국이 금융문맹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급하게 탈출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는 주식 투자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퇴직연금을 주식 투자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한국은 주식 투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그거는 도박이다.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기업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그 주식을 사는 순간 내가 그 기업을 소유하는 거고, 우리가 기업을 소유하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투자가 되겠죠. 그 기업이 잘 되기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사고 파는 걸로 이해하고 있죠. 같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사람은 기업을 샀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도박장에 간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 큰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약 90% 이상의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사고 파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멀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편견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면서 잘못된 편견이 엄청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주식은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든가, 돈이 일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다 문맹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걸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음 먹거리는 뭘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반도체로 굉장히 성공을 했죠. 또 선박을 통해 성공을 했죠. 근데 이 단계가 있는 거죠. 점점 부가가치가 높은 데로 가는 거죠. 그 제일 위에 있는 게 금융이에요. 미국의 경우에 30년 전에 그때 미국은 많은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기계, 전자 전부 일본 기업이나 한국 기업에 밀리게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미국은 그 해법을 어디서 찾았냐면 금융에서 찾았어요. 그 당시 미국은 지금 한국하고 비슷했죠. 일반 사람들의 금융에 대한 지식, 투자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속적인 교육을 했어요. 그 국민들한테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노준비가 중요하다. 끊임없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 문맹인 사람들을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고, 투자하는 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게 됐고, 그 결과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이 아직도 강대국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금융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창의력, 그게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죠.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금융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경제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아집니다. 금융이라는 거는 다 너무나 많은 걸 포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조업을 하더라도 금융이 발달하지 않으면 제조업도 경쟁력이 없어지죠. 다음 세대, 앞으로 10년은 뭘 정말 중요하게 할까? 저는 금융이라고 봐요. 훌륭한 투자가들은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일찍 시작하고 길게 투자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나는 노후 준비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얘기해요. 에이, 난 부자 되고 싶지 않아. 아니면 돈이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지금 소비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10년 후에 즐겁지 않은 삶을 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귀하게 다뤄야죠. 돈을 귀하게 다루고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되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정말로 중요하죠.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돈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느냐, 돈으로부터 내가 자유롭냐.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은퇴를 못하게 되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죠. 비참해지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돈이 나를 지배하는 라이프를 살고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비굴하잖아요. 내가 돈을 아끼면 사람들은 저 사람 돈의 노예가 된 것 같아. 거꾸로죠. 내가 돈을 아끼는 이유는 내가 돈의 노예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젊은 시절에 20대, 30대에서 그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가난할 수밖에 없죠.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젊었을 때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노후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하다. 경제 독립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두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밸런스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죠. 야, 젊었을 때 놀아야 돼. 돈이 뭐가 중요해.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너무 위험한 생각이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투자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금융은 우리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거의 그 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잘 돼야 온몸이 건강하죠. 똑같아요. 그래서 금융을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개인들도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개개인도 금융을 통하지 않고 내가 노후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죠. 교과서에 있는 걸 외우는 교육은 더 이상 중요하지가 않은 시대가 됐죠.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한 거는 우리 한국이 교육개혁, 금융개혁을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두 분야가 한국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우리가 편견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업 정신이 일어나야 되고 금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돈과 아이디어가 합치는 앞으로 10년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각자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그 돈과 아이디어와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또 금융 강국이 되는 아주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시작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인들도 안 하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도 안 하는 사람들 많죠.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되죠.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10년 후에는 나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거기에 내가 생각을 바꾸고 편견을 없애고 그다음에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라이프를 살고 싶으냐 아니면 그냥 버는 대로 다 썼는데 10년 후에 나는 똑같은 라이프를 살고 싶다. 어떤 라이프를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초이스죠.